안녕하세요. 장연구소의 장엘리입니다. 함께 또 치등을 도와줄 장유진 캐스터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캐스터 장유진입니다. 네, 장유진 캐스터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이 어느덧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하루하루 너무 빨리 가고요. 한 주 한 주가 너무 빨리 가서 이제는 12월도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크리스마스가 딱 지나고 나면 정말 연말, 그러고 나면 정말 2022년이 다가올 텐데 2022년 무슨 해인지 아세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름은 잊어버렸습니다. 네, 일단 호랑이 해잖아요. 아, 네, 범띠들이 이제 태어나는 그런 해인데 한 해를 맞이하기 전에 좀 장이 좀 잘 마무리가 돼서 산타랠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지만 지금 산타랠리가 꿈이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간밤 뉴욕 증시 큰 폭으로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나스닥 지수 기술주를 위주로 해서 좀 큰 폭의 하락세를 좀 보여줬는데요. 장유진 캐스터 섹터별 그리고 네 종목별 흐름 짚어주실까요? 네, 현재 지금 3대 지수 살펴보시면 결국 다우지수도 약보합세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제가 출근하면서 장을 볼 때만 해도 다우지수라도 좀 상승 마감했으면 그렇죠. 좋겠다. 혼자 써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맞습니다. 했죠. 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맵을 살펴보시면 지금 섹터별로 좀 추세가 크게 달랐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대형 기술주 위주로 빨간불이 크게 들어와 있습니다. 이어서 바 차트를 통해서 섹터별 추이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역시 확인해 보시면 섹터별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기술주가 최하단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기술주가 평균 3.16%, 낙폭을 조금 크게 가져갔고요. 이어서 소비순환제도 2% 넘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반면 현재 상단에 자리하고 있는 섹터는 기초소재와 금융주, 그리고 에너지도 소폭의 오름세를 기록하면서 초록불을 켜냈습니다. 네, 그래도 간신히 좀 초록불을 켜고 있는 종목 섹터가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주간 흐름도 함께 좀 확인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주간 흐름은 정말 딱 반반으로 나뉘어지는 흐름을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맞습니다. 정말 섹터별로 반대로 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데칼코마니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쵸? 네. 정말 필수 소비재랑 유틸리티 그리고 헬스케어까지는 한 주간 상승 흐름을 계속해서 유지했습니다. 반면 지금 소비순환제와 기술주는 한 주간 낙폭을 더 키우는 모습이었는데요. 소비순환제는 3.78%, 거의 4% 가까이 내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아마존도 물류창고 이런 이슈 때문에 좀 주가가 약세를 기록했고요. 여기에 테슬라도 천슬라를 내어준 점이 전체 소비순환 섹터에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여기에 리오프닝주도 함께 힘을 받쳐주지 못하는 그런 추세였고요. 기술주도 전반적으로 한 주간 2%대의 내림세를 기록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는 종목별 흐름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확인 좀 자세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무래도 이제 뉴욕 증시가 이렇게 하락하는 흐름을 좀 보여주다 보면은 국내 증시도 또 하락세로 시작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셔서 또 주말을 앞두고 좀 기운이 빠지실 수도 있는데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종목별로 하나씩 살펴볼 텐데 우선 금융 섹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은행주를 비롯해서 흐름이 좋았던 금융섹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약간 FOMC 폭탄이 뒤늦게 오고 있다 이런 지금 말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술주들이 전일장의 상승폭을 모두 반납한 반면 금융주들이 이번에는 조금 웃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JP모건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포함해서 주요 은행주들 1%에서 2% 내외의 상승불을 켜냈습니다. 이 중에서도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 제일 먼저 확인을 해볼 텐데요. 2.41% 오르면서 45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관련된 소식으로는 지금 CEO의 발언이 나와 있는데 오미크론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자산에 어떤 충격도 가하지 않았다라면서 어떤 악영향을 받지 않았다라는 자신감을 좀 표현했습니다. 특히 여전히 여신의 퀄리티가 견고하다라고 이렇게 또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네. 여기에 지금 JP모건과 시티그룹이 경쟁사인데도 불구하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최선호주로 꼽는 그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금리 인상의 수혜주,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고 분석하면서 목표 주가는 50달러로 제시했다는 소식도 함께 전달해 드립니다. 네, 또 자세히 이렇게 또 짚어주셨습니다. 금융 섹터가 그래도 좀 좋은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우리 국내 증시도 또 이렇게 뉴욕 증시의 흐름을 따라서 또 금융 섹터는 반응을 하기 때문에 우리 또 연말 배당 관련해서 또 금융 섹터에 투자하셨던 분들은 조금 안도의 한숨을 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어서 어디를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나머지 은행주들도 우선 네. 주가 모두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어서 사실 상승폭이 가장 컸던 종목은 웰스파고입니다. 그렇죠. 상승률이 가장 뛰어났는데요. 2.78% 오르면서 50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시티그룹도 확인해 보시면요. 네, 1%대의 상승불 켜내며 61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만 시티그룹 관련해서는 지금
지금 뉴욕과 뉴저지 직원들에게 재택근무를 지시했다라는 소식이 나와 있는데요. 현재 지금 빅테크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재택근무가 다시 시작되는 이런 추세 속에서 주요 은행들도 재택근무를 시작하는 그런 분위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오늘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이제 금융 섹터는 좀 좋은 흐름을 보여줬지만 전체적인 장을 봤을 땐 좀 안 좋은 장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내 증시가 빠질까 봐 많이 걱정이 돼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가 강한 상승을 좀 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희가 다시 한번 또 빨간색을 입고 나왔습니다. 사실 어제도 빨간색을 좀 입어줬는데 오늘은 아예 빨간색 자켓을 입고 나왔으니까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도 빨간색 불이 강하게 켜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미국에서는 색깔이 반대이다 보니까 페이팔 같은 경우는 지금 장유진 캐스터의 옷 색깔과 비슷한 색을 좀 보여줬어요. 맞습니다. 지금 자줏빛 불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1%의 내림세를 기록을 했는데요. 페이팔을 포함해서 Buy Now, Pay Later 이 업체들, 핀테크 업체들이 조금 주가에 타격을 입었습니다. 미국에서 현재 지금 해당 업체들에 대한 거래 내용을 보고하라고 요구했다라는 소식이 좀 전해졌습니다. 이런 관련된 서한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여기에 지금 Buy Now, Pay Later 이 거래가 조금 공정하게 네.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당국의 조사가 들어가는 예정입니다. 여기에 지금 페이팔과 어펌 그리고 애프터페이 등의 기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우선 여기에 페이팔 관련해서는 미주호가 목표 주가를 하향했다는 소식도 함께 들어와 있습니다. 네. 기존의 목표 주가는 275달러에서 이번에는 225달러로 하향을 했는데요. 다만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했다는 점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페이팔을 간밤에 정규장 거래를 188달러 선에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함께 거래 내용 보고 요구를 받은 서한을 받은 이 기업들을 확인해 볼 텐데요. 어펌을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어펌 홀딩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맞습니다. 탄력이 지금 페이팔은 거의 선방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어펌은 네. 10% 넘게 빠지면서 네. 99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여기에 지금 애프터페이라는 기업도 있는데 이 스퀘어라는 사명을 가지고 있던 블록이 사실 애프터페이를 8월에 인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의 주가를 함께 확인해 보시면요. 네. 역시 크게 낙폭을 가져갔습니다. 4% 넘게 약세를 기록하면서 165달러 선의 정규장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블록의 주가, 어펌에 이어서 함께 확인 좀 해보셨습니다. 우리 다시 맵으로 좀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맵으로 돌아가기에 앞서서 저희 실시간으로 댓글이 엄청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또 응원의 말씀도 많이 해주고 계시고 또 저희 오프닝벨을 굉장히 열렬하게 애청해주시는 우리 헌팅턴님께 다시 한번 크리스마스 앞두고 좀 감사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도 오늘 장유진 캐스터 머리 올린 모습이 너무 예쁘다 이렇게 또 말씀을 올려주셨어요. 네, 저희 이렇게 항상 여러분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실시간으로 댓글창 열어놓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궁금하신 점 있거나 또 문의사항 장연구소에서 다뤄줬으면 하는 내용 있으시면은 글로 남겨주시면은 반영해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좀 살펴볼 텐데요. 기술주들 굉장히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했습니다. 함께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죠. 네, 기술주 전반적으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이 3% 내외의 내림세를 기록했습니다. 애플은 거의 4% 가까이 빠지는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이를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빅테크주 모두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애플의 주가를 먼저 확인해 보시면요. 네, 4% 가까운 내림세 속에 172달러 선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사실 저희가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계속해서 월가 IB들이 목표 주가를 상향하고 있다. 225달러까지 갈 수 있다. 이런 네.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그렇죠. 그게 민망할 정도로 지금 간밤에는 탄력을 많이 잃었습니다. 여기에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도 함께 살펴보시면요. 역시 3% 가까운 내림세 기록하면서 324달러 선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기술주들이 전반적으로 전일장의 상승폭을 모두 반납하고 약세를 기록해서 시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FOMC 폭탄이 뒤늦게 터졌다. 그러니까요. 이런 말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기술주 전반적인 약세 속에서도 초록불을 켜낸 종목이 있었습니다. 바로 엑센추어인데요. 네. 엑센추어 확인해 보겠습니다. 6% 넘게 오르면서 400달러 선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개장 전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가이던스를 크게 상향한 것이 아무래도 좀 크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선 실적을 자세히 살펴보시면요.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8% 넘게 증가하면서 약 243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전년 대비 매출은 27%가량 증가, 당기 순이익도 19%가량 증가했다고 보고를 해왔는데요. 주당 순이익 역시 19.41% 증가하면서 2.83달러 선을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가이던스가
주가가 정말 대폭 상향이 됐는데 시장에서는 향후 가이던스로 140억 달러 선을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액센추어는 143억에서 147억 달러를 제시했다는 점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액센추어까지 함께 확인을 좀 해보셨고요. 우리 또 이번에 반도체 섹터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섹터로 좀 넘어오시면요, 마찬가지로 정말 무섭게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진짜 토마토도 아니고 정말 네, 너무 붉은색만 좀 연출이 되어 있는데 엔비디아 대장주가 이렇게 좀 강하게 안 좋은 흐름을 보여줬고 어디부터 살펴봐야 될지 진짜 난감한데 뭐부터 고르시겠어요? 그래도 인텔을 먼저 그럴까요? 확인을 하고 네, 좀 싶습니다. 덜 빠진 인텔부터 보겠습니다. 네, 정말 핏빛 반도체 섹터에서 그래도 선방한 종목이 바로 인텔이었습니다. 네. 소폭의 오름세 가져가면서 50달러 선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인텔은 어제 오후에 국내 시간으로는 어제 오후에 전해진 소식이 말레이시아에 70억 달러를 투자해서 공장을 신축한다라고 이렇게 새로운 투자 계획을 밝히면서 반도체 전반적인 약세장 속에서 선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지금 모두 주가가 내림세를 기록했지만 그래도 퀄컴의 소식을 조금 살펴볼 텐데요. 네, 주가가 역시 6% 가까이 내리면서 178달러 선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정말 전형적인 옷바장의 모습을 보여준 게 바로 네. 퀄컴이었습니다. 장 초반에는 190달러 선을 돌파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아무래도 조금 고점에 도달했다는 부담감 때문에 크게 매물이 출회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퀄컴에 대해서 모건 스탠리가 긍정적인 의견을 내놨는데요. 애플의 의존도가 높다는 시장의 우려가 줄어들고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5G 부품 가격의 상승세로 인해서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라면서 굉장히 내년에 대한 긍정적인 이런 분석을 내놨는데요. 투자 의견은 기존의 비중 확대를 유지했습니다. 여기에 목표 주가는 187달러에서 215달러로 상향했다는 점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퀄컴까지 함께 좀 확인을 해보셨습니다. 이렇게 빨간색을 켜고 있으니까 저랑 제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지 누가 빨강인지를 잘 모를 정도로 이렇게 좀 장이 안 좋았는데요. 반도체 섹터 안 좋은 흐름 가져갔다는 점.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장이 한번 빠지면 이렇게 뭐 10%, 8%, 6%뭐 이렇게 빠지다 보니까 굉장히 흐름을 크게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또 다음에 살펴볼 종목 브로드컴이 있네요. 3%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네, 브로드컴 확인해 보죠. 네, 정말 이렇게 약세 종목들이 너무 많아서 조금 전해드리기가 아쉬운 정도인데 오히려 지금 월가 IB들의 투자 의견을 보면 지금을 매수 기회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JP모건은 반도체주가 내년에 더욱 상승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선호주로는 브로드컴과 마블 테크놀로지를 꼽았는데요. 먼저 반도체주 전반적인 섹터의 매출 증가율은 8%에서 10%, 그리고 실적 증가율은 15%에서 18%로 전망을 했습니다. 또한 올해 반도체 섹터에 가장 크게 타격을 줬던 이런 공급망 이슈는 내년 상반기가 지나고 나서 점진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분석을 했는데요. 여기에 지금 브로드컴과 마블 테크놀로지에 대해서는 클라우드 성장세가 강하고 또한 칩과 5G 노출도 강하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브로드컴은 간밤에는 3% 내림세에 620달러 선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마블 테크놀로지도 함께 확인해 그럴까요? 보겠습니다. 네, 좋아요. 마블 테크놀로지. 네, 역시 네. 간밤에는 내림세를 기록했는데요. 5% 넘게 탄력이 떨어지면서 83달러 선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마블 얘기하니까 근데 그 마블은 아니지만 갑자기 스파이더맨이 생각이 났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22일 날 개봉하는 영화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뭐 매트릭스를 포함해서 네, 스파이더맨도 이제 지금 개봉 또 앞두고 있는데 스파이더맨 하면 또 디즈니잖아요. 디즈니 주가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스파이더맨이 지금 우리 시간으로는 수요일에 개봉을 네. 해서 지금 막 이미 했군요. 네, 했습니다. 제가 소식을 잊고 있었어요. 네. 정말 기다리고 있었는데 네. 지금 정말 스포일러를 주의해야 된다. 어떤 정보도 접하지 말라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번 주말에 당장 극장에 가야 할 것 같은 네.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요. 지금 디즈니에 대해서는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 개봉 직후 그러니까 이번 주말까지 해서 매출이 1억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작품은 절대로 스포일러를 당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런 관련 업계에 이런 호평이 나오면서 네. 빨리 가서 봐야 된다라는 그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스파이더맨 한 작품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모건 스탠리는 이번에 디즈니의 목표 주가를 하향했다는 소식도 함께 나와 있는데요. 목표 주가를 기존의 210달러에서
185달러 선으로 하향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디즈니는 간밤에는 1% 넘게 빠지며 148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모건 스탠리 측에서 영화를 보지 않았을까 하는 저희 PD님의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디즈니에 이어서 또 우리 AT&T 주가도 함께 확인을 좀 해볼 텐데요. AT&T 간밤에 굉장히 좋은 흐름 가져갔습니다. 오랜만에 좀 좋은 흐름 가져간 종목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네, 지금 거의 7% 가까이 오르면서 23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사실 오히려 조금 통신주가 전반적인 장과는 가끔 다르게 가는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통신주들이 주목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오랫동안에는 어떤 통신업계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서 섹터가 전반적으로 약하다 이런 분석들이 가을까지만 해도 나오기도 했는데 지금 앞으로 향후 전망은 조금 긍정적이다. 조금 어떤 투자 의견이 상향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모건 스탠리는 AT&T에 대해서 최근의 주가 약세가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그런데 투자 의견은 올렸는데 목표 주가는 사실 낮췄습니다. 투자 의견은 비중 확대로 상향을 했지만 목표 주가는 기존에 32달러를 제시했는데요. 이번에 28달러로 낮춰 잡았다라는 소식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면 긍정적으로 분석한 요인에는 콘텐츠 유닛인 워너미디어를 디스커버리에 매각하기로 한 계획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또한 AT&T를 비롯해서 통신업계 등급은 투자 주의에서 중립으로 상향했다는 점도 함께 전달해 드립니다. 네, 그나마도 이렇게 정말 안 좋은 장에서 좋은 흐름을 가져온 통신주입니다. 저희가 며칠 전에 영국의 통신 관련한 소식을 좀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이렇게 뉴스에 귀를 기울이시면 투자를 어느 쪽으로 하셔야 될지 또 이제 내용을 좀 추이를 파악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장 연구소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든다라고 했던 종목이 바로 아마존인데요. 오늘 아마존 주가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아마존 주가 간밤에 2.56% 하락을 했는데 소식이 있죠. 네, 지금 아마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물류창고 관련 조사도 진행 중이고요. 네. 기술주 전반적인 약세에 함께 내림세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아마존에 대해서 긍정적인 분석을 내놨는데요. 내년에 빵주, 그러니까 페이스북과 아마존, 넷플릭스와 구글 중에서는 아마존이 1등이다. 이렇게 손꼽았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2021년, 그러니까 작년에 올해를 분석할 때에는 페이스북을 1위로 꼽았는데요. 과연 정말 뱅크 오브 아메리카 꼽은 대로 내년에 주인공이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사실 빵주 중에서는 올해 상승률이 가장 좀 부진한 종목이기도 그랬었죠. 했는데요. 네. 올해에는 전자상거래 점유율을 계속해서 확대하는 추세에 있고 내년에는 더욱 긍정적인 성장세가 전망된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또한 지금 아마존이 리비안의 전기차 이렇게 주문을 하는 등 물류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 투자에 대해서는 내년 하반기부터 성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 그리고 목표 주가는 4,250달러를 유지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아마존의 주가까지 함께 확인해 보셨습니다. 저가에 또 매수 기회를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함께 이어서 확인해 볼 종목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갖고 계시는 테슬라인데요. 테슬라 얼마 전에 파리에서 교통사고 이제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예전에 손지창 씨 가수 겸 배우시죠. 손지창 씨가 미국에서 주차 공간 안에서 집 아닙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갑자기 이제 가동이 됐다고 해야 되나요? 네. 급발진을 하면서 사고가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급가속하는 또 똑같은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관련 내용 장유진 캐스터가 전해주실까요? 네, 어제 저희가 이 사고 소식을 전달해 드릴 때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공격을 당한 것 같았다. 갑자기 화재가 발생했다. 이런 지금 목격담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전해드렸습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기술적인 결함은 없다라는 입장을 냈었는데요. 파리 사고 운전자, 이 택시 기사는 자동차가 스스로 가속을 했다. 이렇게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련된 소식 계속해서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일론 머스크는 텍사스 전기차 공장에 향후 100억 투자 계획을 밝혔다는 점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테슬라는 간밤에 5% 넘게 빠지며 926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안녕하세요. 내외경제TV의 장유진입니다. 저희 내외경제TV의 다양한 영상과 콘텐츠 잘 보고 계신가요? 더 많은 영상과 콘텐츠를 원하신다면 지금 왼쪽의 버튼으로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저희 다시 보기 채널도 따로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